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부사들을 한꺼번에 쌤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교재에 쭉 나와 있지.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빈도부사부터 보도록 하자. 빈도부사에서 빈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빈도라고 하는 건 그렇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빈도라고 하지. 그러면은 빈도부사에는 어떤 게 있느냐? 교재 밑에서부터 볼까? never, 결코 하지 않는다. 이건 빈도가 없는 거지. 그치? 빈도가 가장 약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조금 하는 경우, 아주 조금 하는 경우가 rarely 같은 단어가 들어갈 텐데 좀처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rarely를 쓴다. 그 다음에 rarely보단 조금 더 빈도가 있는 경우가 우리가 seldom, 드물게 하는 경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경우 sometimes, 때때로 조금 더 하는 거, often, 종종, 그거보다 조금 더 자주 하는 거 usually, 보통, 대개라고 해석이 될 거고, always는 항상 하는 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빈도가 많아지는 거지. 이러한 빈도부사가 문장에 그냥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 주로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야.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자, 다시 일반 동사 앞에 오고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온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학생 중에는 조, 비, 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던데 조동사, 비동사 뒤에. 뭐 어쨌거나 자, 예문을 보면 그들은 항상 여름에 여행을 간다. always라고 하는 게 빈도부사인데 go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 그 앞에 이렇게 위치한다. often도 종종도 마찬가지, seldom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빈도부사 전부가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온다. 그치? 비동사나 조동사 뒤니까 비동사 뒤에 온다. 이 선생님은 대개 그의 학생들에게 친절하시다. rarely는 거의 친절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빈도부사의 위치는 여기 비동사 is가 있으니까 그 뒤에 위치하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단어뿐만이 아니라 아까 봤던 빈도부사들이 전부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동사도 뒤에 오니까 문장을 보면 그녀는 might가 조동사니까 원래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데 빈도부사 sometimes나 never이나 다른 빈도부사들이 might 뒤에 위치한다. 즉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 해석하면 그녀는 전화할지도 모른다. 때때로 이태리에서 나에게 전화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코 이태리에서 나에게 전화를 안 할지도 모른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빈도부사 중에 sometimes는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올 수 있다. 때때로 듣는 거, 그의 강의를 듣는 것은 지루했다. 자, 이렇게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밑에 문장처럼 그의 강의를 듣는 것은 지루했다. 때때로 이렇게 뒤에 올 수도 있다. 자, 프랙티스 7 문제 같이 풀어보자.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쌤이랑 6번하고 7번만 풀어보자. 자, 6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쭉 보니까 자, 주어로 올 수 있는 게 I will. 나는 뭐 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never이 빈도부사가 있으니까 나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뭘 말하지 않냐면 무엇이 일어났는지 너에게 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자, 적어보자. I will never tell. 나는 결코 him,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What happened? 일어난 거. 누구에게? To you, 너에게. 어제 일어난 거. Yesterday. 다음 7번 보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my brother and I, 그 다음 my sister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동사가 지금 이제 단수니까 그렇지 my sister이 주어겠다. 내 여동생은 무엇이다. 일반적으로 빈도부사 쓰고 그러니까 is 다음에 빈도부사 쓰고 일반적으로 더 충동적이다. 누구보다 my brother and I 내 남동생과 나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써보면 my sister is usually more impulsive 무엇보다 than my brother and I. Practice A.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1번부터 보면 always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있지? 자, 그런데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always가 와야 된다. 위치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되고 쌤은 따로 쓰지 않을게. 그 다음에 2번 보면 2번은 seldom이라고 하는 빈도부사. 그런데 rise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 앞으로 와야 되겠지? 일반 동사 앞에. 그 다음 3번에 지금
지금 일반 동사 gat이 있고 그 다음에 often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즉 gat 앞에. 4번 never이라고 하는 빈도부사 조동사 뒤로 와야 되겠지. 조동사 뒤에 이렇게. 5번 rarely 거의 못 맞지 않는 좀처럼 못 맞지 않는 얘도 빈도부사. 일반 동사 take 그러니까 요게 일반 동사 앞으로 와야 되겠지. 6번 usually 빈도부사 shake 일반 동사니까 앞으로 shake 앞으로. 7번 sometimes 때때로 빈도부사 비동사 뒤로 가야 되겠지. is 뒤로. 8번 often이라고 하는 빈도부사. 자 w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뒤로 would 다음 했으면 되겠다. 자 이번에 볼 부사는 already, yes, still. 우선 already하고 yes을 구분해서 좀 보도록 하자. already를 보니까 이미 벌써, yet도 이미 벌써 이렇게 들어가 있고 yes는 아직 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네. already는 일반적으로 긍정문하고 의문문에 쓰이고 위치는 이렇게 문장 중간이나 이렇게 끝에 쓸 수 있다. 예문을 보자. 나는 이미 have 플러스 pp washed 현재 완료지. 설거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문장을 보면 그 영화는 have pp 끝났니? 벌써 끝났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의미가 벌써. 자 요거랑 비교해서 밑에 yes를 보면 yes은 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인다 돼 있고 부정문에는 아직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아직이라고 해석할 때 문장이 끝에 위치한다. 예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좀 올려서 스튜어드 씬의 가족은 자 have pp moved 이사 갔니? 파리로 벌써 이사 갔니? 자 우리가 앞에서 already도 뒤에 붙어가지고 의문문에서 벌써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yet도 의문문에서 문장 끝에 이렇게 쓰이면서 벌써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로 잘 출제되지 않는데 좀 지우고 부정문에서는 아직의 뜻으로 해석되고 보통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 그는 모를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해 아직 모를지도 모른다. 지금 might not 부정문이지 부정문일 때 already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yes을 써서 해석을 아직이라고 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요거는 기억을 하자.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란 뜻으로 yes을 쓰고 문장 끝에 위치한다. 다음 still. still은 우리가 여전히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 still은 긍정문과 의문문에 쓰이며 보통 문장이 중간에 위치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 중간에 위치한다. 뒤에 나와 있는 요 말 자체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나는 여전히 일한다.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 말이겠지. 뭐로써? 웨이트리스로서 여전히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 너는 여전히 화가 나 있니? 뭐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여전히. 그 학생은 여전히 모른다. 소풍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스틸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전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위치는 중간에 올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스틸이 부정문에 쓰일 때는 부정어보다 앞에 온다. 자, 여기 부정문이지? don't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 부정 don't 앞에 쓴다. 위치가 don't 앞에 와야 된다. 프랙티스 9. 보기와 같이 빈칸에 already, yes, still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 보기를 보니까 나는 이미 결정했다.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 나는 여전히 still 생각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have plus pp 결정하지 못했다. 무엇을 공부할지 대학교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부정문에서 자, yes은 아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 쌤이랑 5번만 풀어보자. 나의 엄마는 저녁 파티를 위해 메인 요리를 만드셨다. have 플러스 pp. 이미 만드셨다 해서 우리가 already를 쓰면 되겠지? 두 번째, 나의 엄마는 아마 여전히 바쁘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뭐 하느라? 메인 요리를 만드시느라. 저녁 파티를 위한 메인 요리를 만드시느라. 그러면 still 여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거고. 세 번째 문장, 나의 엄마는 만들지 않으셨다. 메인 요리를, 저녁을 위한 메인 요리를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 그래서 yes을 쓰자. 자, 부정문의 yes은 아직이란 뜻. 자, 이번에는 프랙티스 10 문제 한번 풀어보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쌤이랑 뒤에 문제 11번, 12번, 13번만 풀어보자. 11번 Have you decided? 너는 결심했니? 결정했니? 뭐인지 아닌지? 네가 머물 것인지 유럽에서 머물 것인지 아닌지 겨울 동안 벌써 결정했니? 라고 해야 되겠지. 여전히라고 하는 것보다 yet 벌써 의문문에서 우리가 벌써라고 해석할 수 있지. yes은 12번 그 영화는 의도되었다.
즉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 혹은 심지어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아직 거기에 있지 않거나 아직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부정문 not 자 이때 yet을 써서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 그래서 yet 13번 오해는 더 크다 내가 그 나이 때 그랬던 것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문맥상 자연스러우니까 still 자, 이번에는 to, either, neither. 자, 얘네들을 보게 될 텐데, to는 문장 끝에서도 또한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to는 긍정문에 쓰인다. 무슨 말이냐? 예문을 보면, 너희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나도 허락할 거다. 나 역시 허락할 거다. 역시, 또한이란 뜻인데, allow 부분 보니까 긍정문이지? 그래서 to를 쓴다라는 거고,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부정일 땐 다른 걸 써야 돼. 예문 하나를 더 보면, 지혜는 숙제를 끝냈다 시간에 맞춰서, 나도 숙제를 끝냈다. 시간에 맞춰서. 나 역시. 나 또한. to. 문장 끝에 붙어서 또한이란 뜻이고. 요 긴 문장을 짧게 어떻게도 할 수 있지? 그렇지. me too.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일 때도 봐야 되는데 부정일 때 쓰는 게 바로 either. either은 뭐 또한 아니다. 예문부터 보면 그녀가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럴 것이다. 이 won't는 will not이니까 나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데 여기다가 to를 쓰는 게 아니라 will not 부정이기 때문에 either를 써야 된다. 요건 조심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저학년 때 나오는 문제 패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거 not과 either이 합쳐져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neither로 쓸 수 있다. 여기 위에 보면 not either 요거를 nei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문장에서 확인해 보자. 자, 이 앞부분은 이렇게 똑같고 뒷부분 보니까 어때? 요거를 not하고 either이 합쳐져서 맨 앞으로 부정어가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가 오고 주어가 온다.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neither 다음에 조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온다. 이 어순도 꼭 기억하길 바랄게. 자, 한 가지 더 보면 요 문장 보자. 나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나 역시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not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니까 또한이라는 말을 할 때 either를 쓰지. 그리고 얘네 둘이 합쳐져서 뭘로 표현한다? neither로 표현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텐데 이때 두 동사를 써야 되는 거. don't의 두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조동사야. 그리고 주어 쓰고 이때 neither do I를 한꺼번에 me neither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practice 11 문제 같이 풀어보자. 빈칸에 to, either, neither 중 알맞은 것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쌤이랑 7번, 10번, 11, 12번 이렇게 풀어보자.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매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역시 그렇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원래 문장은 I should not have 먹어서는 안 된다. 요 밑에다 쓸게. spicy food 그리고 컴마 뭘 쓸까? either를 써야 되겠지? 나도 매운 음식을 또한 먹어서는 안 된다. not하고 either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랬지? 그렇지. 우리가 neither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neither이 맞다. 10번 나의 여동생은 종종 집에 늦게 돌아오고 나 역시 그렇다. 여기 두가 결국은 come home late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to만 쓰면 되겠지? 긍정문이니까 나 또한 do 그렇다. 그리한다 이 말이겠지? 이때 두가 가리키는 건 come home late를 반복해서 쓰지 않은 그런 경우니까 11번 유나는 좋은 학점을 학교에서 얻지 못했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유나 또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때는 부정문 not이 들어가 있어서 또한일 때 either를 쓰면 되겠고 나는 치킨버거와 콜라를 먹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래. 이때 뭘 쓴다? 긍정문이니까 to를 쓰면 된다. 자, 베리와 머치를 보자. 요거는 시험에 특히 머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베리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좀 눈여겨서 보자. 베리라고 하는 게 매우, 머치는 훨씬 이렇게 돼 있는데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하는 게 베리고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수식하는 게 머치다. 무슨 얘기냐? 예문을 보면 그 건물들, 그 시내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건물들은 매우 현대적이다. 이때 modern이라고 하는 게 원급이지. 그러니까 비교급
비교급이 아니지 원급인 경우에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라는 단어를 쓰고 이때 very를 쓰지만 밑에 거 보면 밴쿠버는 훨씬 더 작은 도시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smaller 이때는 얘도 형용사긴 한데 비교급이다. er이 붙어서 더 작은 이럴 때 very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해. 이때는 much를 써야 된다. 물론 이제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가 much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우리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될 텐데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5가지. 자, 이번 기회에 외워두면 나중에도 좀 편할 거야. 그러니까 still이 여전이란 뜻이 아니고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 a lot도 훨씬, far도 훨씬, even도 훨씬, much도 훨씬. 어떤 때? 비교급을 꾸며줄 때. 자, 예문을 마저 해석하자. 그불은 번졌다 매우 빠르게. 빠르게라고 하는 게 부사지. 그러나 어쨌든 원급이다. 이때 very를 써야 된다. 나는 영어를 훨씬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진영이보다. fluently 부사지. 그런데 more fluently. 그러니까 더 유창하게. 비교급 절대 very 못 쓰고 뭘 써야 된다? much를 써야 된다. Practice 12. 보기와 같이 빈칸에 very나 much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 나는 그 집을 매우 자주 청소를 한다. 이때 frequently가 부사. 근데 원급이다. 따라서 very를 써서 부사를 강조를 하고 있고 나는 청소한다. 그 집을 훨씬 더 자주 무엇보다 내 남동생이 하는 것보다. 이때는 왜 much를 썼느냐? 그렇지. more frequently. 비교급이 왔다. 이때는 비교급 강조를 위해서 much를 써야 된다. very는 쓸 수가 없다. 이 파트는 문제가 어렵지 않은 니까 쌤이랑 7번하고 8번만 보자. 그 치타는 달린다. 그 코끼리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린다. 이때 faster 무슨 급? 비교급. 따라서 뭘 써야 된다? much를 써줘야 된다. 그 치타는 달린다. 매우 빠르게 달린다. 이때는 fast 원급이니까 very를 써줘야 된다. 그녀의 연설은 지루하고 쓸모없었다. 매우 지루하고 이래야 되니까. 왜냐하면 boring 원급이니까 매우 지루하고 쓸모없었다. 그녀의 연설은 더 지루하고 쓸모없었다. 무엇보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연설보다. 이때는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왔기 때문에 very를 못 쓰고 much를 써야 된다. 자, 이해되지? 자, 이번에는 else랑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else는 그 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식하는 말 뒤에 온다. 예문을 보면 우리는 찾을 수 없었다. 어떠한 곳, 그 밖에 어떠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여기를 제외하고. 자, 그 밖에 어떠한 곳.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시켜주고 있고 이때 but은 그러나가 아니라 제외하고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밖에 어떻게 get in touch with 누구누구랑 연락하다 즉 브라운 씨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긴 한데 그 밖에 어떻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 즉 수식하는 말 뒤에 위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좀 올려서 여기 보면 else가 의문 대명사나 부정 대명사 뒤에 올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what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밖에 무엇 이렇게 되겠지? 그 밖에 무엇 이때 what은 의문사잖아. 그러면서 대명사 역할을 해서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no one else 그 밖에 아무도 못마지 않다. 이때 no one을 우리가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부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긴 한데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자, 용어가 이해가 됐으면 else가 의문 대명사나 부정 대명사 뒤에 올 때 else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명사이기 때문에 what이든 no one이든 어쨌든 대명사, 명사지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명사로 꾸며주는 거는 품사상으로 형용사가 하니까 그치? 얘네가 형용사가 된다 이 뜻이겠지? 그 밖에 무엇을 너는 나에게 얘기할 수 있니? 그 이론에 대해서 그 밖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걸 하는 것을 나 대신에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조차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심지어라고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한번 해석을 해볼까? 우선 이분이라고 하는 거는 수식하는 말 앞에 온다 이렇게 돼 있고 예문을 보면 그는 심지어 알지 못한다. 내가 그의 사촌이라는 것을 심지어 알지 못한다. 수식하는 말 앞에 이렇게 오고 있고 심지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때때로 심지어 나의 남동생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심지어라고 하는 말이 나의 남동생 앞에 놓여서 수식을 하고 있다.
나에게는 따라오려고 노력한다. 나를. 심지어 뭐 할 때? 내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자, 마찬가지 심지어 이분 이 웬절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웬절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소녀는 항상 웃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심지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전치사로 시작된 전치사구 앞에 위치해서 전치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그 새로운 상품은 어떠한 상품이냐면 내가 산 새로운 상품은 심지어 싸다. 자, 싼이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이분을 써서 이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지. 참고로 여기 I bought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관계대명사 파트 공부할 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자. 자, practice 13.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가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도록 문장을 다시 쓰세요. 쌤이랑 7번하고 8번만 풀어보자. 7번. 자, 너의 교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else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밖에 무엇을 하라고 충고하셨니? 자, what을 수식해야 되니까 what 다음에 우리가 else를 쓰면 될 거고 그 밖에 무엇. 이러니까 7번.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원어브 중에 한 명 나에게 전화했다. 한밤중에인데 심지어 한밤중에니까 이분은 수식하는 말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이분을 여기다가 써야 되겠지. Practice 14. 문제 같이 풀어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쌤이랑 뒤에 문제만 풀어보면 9번, 10번, 11, 12 이렇게 풀어보자. 그 밖에 무엇을 너는 원하니? 내가 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else를 써야 되겠지? what이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바로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되니까 else의 위치는 꾸며주는 말 뒤에 위치해야 된다. 맞아. 해석하면 나는 willing to 기꺼이 뭐 할 것이다. 어떤 것이든 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할 것이다. 그 밖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else 그 밖에라고 하는 게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을 해야 되니까 바로 뒤에 위치할 수 있고 코끼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심지어 개구리도 그를 찰 것이다. 자, 심지어 이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꾸며주는 말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frog 개구리를 꾸며주고 있지. 심지어 그의 아이들이 시끄러울 때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울 때조차도 그는 결코 그들을 혼내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 여기서는 웬저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분이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자. 자, 이번에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어고우랑 before를 볼 텐데 특히 어고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지. 얘 둘 다 뜻이 어때? 전에란 뜻이지? 보자. 쌤이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 어고우도 전에, 그 다음에 before도 전에. 그런데 어고우는 중요한 게 과거 시제랑 쓰인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니까. 지금 보면 어고우가 쓰인 문장을 잘 보면 과거 시제랑 이렇게 쓰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before는 반면에 과거 시제랑도 쓰이지만 완료 시제랑도 많이 쓰인다. 과거 시제랑도 쓰일 수 있고 완료 시제랑도 쓰일 수 있다. before이 들어간 그 문장의 동사들을 보면 그 앞에 동사가 자 과거 완료지 before 앞에 동사 과거 완료 이렇게 완료 시제랑 많이 사용이 되고 자, 조금 올려서 자 뒤에 문제에 나오겠지만 과거 시제랑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매우 전에 가난했다. 이럴 때 before를 써야 되는데 왜 과거 시제인데 어고를 안 쓰고 before를 써야 되냐면 이 어고의 특징이 반드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혼자 쓸 수 없는데 2년 전에라든지 앞에 나와 있는 오래 전에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함께 써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이 문장처럼 그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랑 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자 이때는 어고를 쓸 수 없고 before를 쓴다라는 거. 자, 이 정도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보자. 어고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인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랑 쓰게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고는 혼자 쓸 수 없고 항상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쓴다. 그리고 중요한 말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된다. 있었다 많은 화산들이 있었다 이 지역에 오래전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자, 지우자 먼저. 그 다음에 나는 이사했다. 과거 시제 수원으로 이사했다. 광주에서 수원으로 이사했다. 2년 전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ago를 썼고 before를 보면 before는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한 시점이라고 하는 게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한 시점, 과거든 현재든 그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한 시점이 지금 과거 시제라 하면 그 이전 시제는 뭘까? 그렇지, 과거 완료가 되는 거겠지? 혹은 한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제다. 그러면 그 이전 시점은 그렇지, 과거 시제가 되는 거고 이처럼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제랑도 쓰이고 완료 시제랑도 쓰이는데 주로 완료 시제랑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더라. 꼭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과거 시제인데 before를 쓰는 경우가 있었지.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대절을 말했다. 스미스 씨가 떠났다고 한국을 3년 전에. 자, 이 before 자리에 ago를 쓸 수는 없다. 이유는 그렇지, 시제가 had, pp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ago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나는 들었다. 대절을 들었다. 네가 여행했다고, 인도를 여행했다고 몇 달 전에. before 앞에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여기에 before 대신 ago 쓸 수 없다라는 거. ago는 과거 시제랑만 써야 되니까. 그런데 before는 ago와 달리 시간을 나타내는 말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을 전에 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이런 거 없이 단독으로 before만 왔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ago는 반드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썼는데 before는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습했다. 왜냐하면 비가 전에 왔기 때문에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 it,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고 before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이 쓰이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지. Practice 15.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1번 그 소년들은 have talked 얘기해 본 적 있니? 서로 얘기해 본 적 있니? 전에 서로 얘기해 본 적 있니? ago를 쓸 수는 없다. 왜? ago는 시제가 과거 시제랑 쓰니까. 그렇다면 before를 쓰는 게 맞겠지? 그 다음 2번 그는 매우 가난했다. 전에 매우 가난했지만 지금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이다. 이때는 과거 시제니까 ago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조심할 거. ago는 어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라는 거. 얘가 지금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이렇게는 쓰일 수가 없으니까 뭘 써야 된다? 그렇지, before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만 보자. 11번 죄인은 나에게 말했다. 대절을 말했는데 그녀가 이랬다고, 간호사로서 이랬다고 10년 전에. 이때는 뭘 써야 될까? before를 써야 되겠지. 왜? 자, 시제가 had, pp 과거 완료다. ago 과거 시제랑 쓰니까 안 될 거고 before를 쓴다. 그러니까 before는 요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든 없든 그거에 대한 제약은 없지. 12번 너의 현재 교장쌤이 방문했다. 나의 학교를 5일 전에. 자, 이때는 뭘 쓸까? 그렇죠. ago를 쓰지. 보니까 방문했다. 과거 시제고. 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 ago. 자, 이번에 얘기할 것은 타동사 다음에 부사가 왔을 때의 어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파트는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이어동사라고 하는 걸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고 혹은 부동사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야. 자,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얘기할 타동사 부사 파트인데 자,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여기 보면 could you 해주시겠습니까? fill out 채워주시겠습니까? 이 양식을 이때 fill이라고 하는 게 타동사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this form인데 어쨌든 타동사고 뒤에 나온 out이 전치사가 아니라 보기에는 전치사처럼 보이지만 부사야. 자, 이렇게 타동사와 부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우리는 이를 이어동사 혹은 구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이렇게 this form이라고 명사가 나오면 이때 이 명사의 위치는 부사 out 뒤에 와도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는 것처럼 feel 타동사랑 부사 요 사이에 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 어순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조금 올려볼게. 대명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너는 잊어버렸니? 자, forget to 하면 미래 할 걸 잊어버렸니까 그거를 hand in 제출할 것을 잊었니?
오늘 오후까지. 이번에는 hand라고 하는 타동사,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부사 사이에 지금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그 위치가 이렇게 사이에 껴야지 밑에 문장처럼 hand인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 뒤로 빼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럼 앞으로 가서 조금 자세하게 보자. 자, in, out, on, off, up, down, away, over, through와 같은 부사가 얘네들 다 전치사로 알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부사인데 부사가 동사와 함께 쓰여 동사구, 즉 이어동사 혹은 구동사를 이룰 때는 목적어에 따라 어순이 달라진다. 만약에 목적어가 명사면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럴 때는 목적어는 부사의 뒤에 오거나 동사, 부사 사이에 올 수 있다. 어디든 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뒤에 오거나 요거 사이에 이렇게 낄 수도 있다. 근데 반면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목적어는 반드시 동사, 부사 사이에 온다. 즉 목적어는 반드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이렇게 온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 자,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올 때는 즉 요 문장처럼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 소문에 대해. 자, 일단 언뜻 봤을 때 care about이 얘도 이어동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때 care은 자동사고 about은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엔 명사가 이렇게 반드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밑에 문장처럼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전치사 about 앞에 명사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요 문장도 보면 나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가 와야지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쓸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즉 이어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어순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 프랙티스 16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13번, 14번, 15번만 풀어보자. 네가 전화 받아줄래?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자, 여기서 픽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어동사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픽, 자, 무엇을 집어들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픽은 타동사다. 어떤 얘는 부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the phone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up 뒤에 써도 되고 픽하고 up 사이에 껴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대명사 it을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pick it up, pick it up. pick과 up 사이에 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자, 요것만 답이 되겠다. 얘기하자. 그것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토크라고 하는 거는 말하다. 얘는 자동사. about은 그래서 전치사가 되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about이 이렇게 해야 되고 the problem about 이렇게 쓸 수 없지. 너는 기억하니? 언제 우리가 그것을 제출할지를 기억하니? hand인은 이어동사다. 그러면은 이어동사인데 대명사를 써야 된다. 목적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hand하고 in 사이에 껴야 되겠지. 대명사는 그 사이에 와야 되니까.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된다. Practice 17. 우리말에 맞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빈칸에 쓰세요. 쌤이랑 6, 7, 8번만 풀어보자.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대출했다. 대출했다. check out. 얘는 check가 타동사니까 check out. 이어동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대출했다. 니까 얘 대명사를 쓰려고 그러면 check하고 out 사이에 them을 껴서 check them out. 이렇게 써야 될 거고 문장으로 만들면 나는 대출했다 해야 되니까 I checked them out. 자, 대명사니까 이렇게 사이에 껴야 되지. At the library. 7번. 그 고양이는 그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 고양이는 앉아 있었다. 어디 위에? 의자 위에. sit이라고 하는 거, 앉다라고 하는 자동사지. 그치? 그리고 on 전치사고.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 더 체열이 와야 되니까 문장은 어떻게 된다? The cat, 그 고양이는 was sitting on the chair. 나를 위해 그것을 주어주겠니? Will, 뭐뭐 해주겠니? Will you pick it up for me? 왜냐하면 pickup이라고 하는 게 이어동사, pick이 타동사니까 대명사 it을 pick과 up 사이에 껴서 우리 해야 되지. 문장을 만들어 보면 will 해주겠니? 네가 해주겠니? pick it up, 그것을 주어주겠니? for me,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